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획.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먼저 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말입니다. 지금 상고심에서 이 회장한테 징역 3년의 실형 그리고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죠? 자, 이 회장 측은 이제 이게 잘 된 건가요? 이게 한숨을 돌려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예. 이재현 회장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소한 죄목의 조항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재판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거죠. 예. 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려면 그 배임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특정,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이를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임죄가 무죄가 아니라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 다시 재판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재현 회장과 CJ그룹 다소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이유는요.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형량이 낮춰지거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어쨌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현 회장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이 회장이 1,600억 원대의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금 건강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고요. 수차례 기간 연장해 가면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혐의는 명확해요.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혐의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횡령, 배임, 조세 포탈로 유죄를 판단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요. 2심은 비자금 조성은 이제 무죄다. 그 대신 이제 다른 그 조세 포탈이나 횡령, 배임 등을 유죄로 받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년이 중요한 게요. 3년에서 바로 그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3년부터. 그래서 제가 사건 일시 천천히 찾아봤는데. 범죄 혐의는 명확한데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더구나 현재 이 회장 건강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고 지난달에 또 아버지 이맹희 명예회장이 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11월 21일까지 구속 집행 정지 상태에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재현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이런 어떤 그 흐름이 하나 김승현 회장 사건과 닮은 점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여러모로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회장도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김승현 회장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사회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김승현 회장도 예전에 2004년부터 6년까지 위장계열사 빚 갚아주려고 뭐 이렇게 회사의 손실을 떠넘기는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죠. 이때 횡령과 배임 혐의였는데 혐의명만 보면 또 이 회장과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 회장은 또 여기서 법정 구속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건강 악화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받았던 것도 비슷하고
또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징역 3년, 1, 2심에서 이렇게 실형을 각각 선고하는데 그것도 비슷하고요. 선고 형량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배임죄 부분에 사건 파기 한성해서 집행유예 나왔다. 그러니까 김 회장과 이번 이 회장도 비슷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것이죠. 굉장히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나와 있긴 나와 있잖아요. 예. 그죠? 병원에 이제 있는 건데 예. 그렇다면 이번 판결 이것이 CJ그룹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쳤습니까? 예. 예. 이게 그 투자자들이 이 상황은 앞으로 이재현 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CJ는 전날보다 14,000원 오른 29만 3,500원 장을 마감했거든요. 예. CJ 우선주들도 4.8%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통운은 4.37% 올랐습니다. 예. 다른 것들도 다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룹 총수가 수감이란 최악 상황을 면하게 되면서 총수 공백이 메워질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기대했다.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예. CJ그룹의 향후 향방 아니겠어요? 예, 그죠? 예.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 CJ그룹은 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예. 이번 판결 이후에도 이 회장이 바로 이제 경영에 뛰어들 수가 없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다만 그 구속 수감을 피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J그룹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께 다 아시다시피 영화 뭐 이런 거 유명하죠. 유명하죠. 2020년까지 글로벌 10위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청사진까지 세웠고요. 지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려고 하고요. 예. 특히 K푸드, 그러니까 CJ 푸드빌이 K푸드, 한류같이 예. 우리나라 음식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하려는 노력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곤란한 상황에서 예. 그나마 차분히 정상궤도 오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빛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의 부재라는 것이 과연 그 재벌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CJ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재현 회장의 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CJ그룹의 전략 산업의 궤도를 올리려면요 적재적소에 발빠른 판단하고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이거를 오너인 이재현 회장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재현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있으세요? 한국 소설 신간 어디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책 보고 계셨어요? 네, 지금 에세이 한 권 보러 왔는데 평소에는 그냥 소설 자주 읽는 편인데 가을도 됐고 해서 좀 감성적인 책 찾으려고 에세이 사러 왔어요. 가을 되니까 실제로 좀 책을 더 보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 드세요? 네, 독서의 계절이라 그런지 책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독서의 계절, 가을이 찾아와서인지 책의 향기에 흠뻑 취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 책 읽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며 살기에는 너무 바쁜 세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책 읽을 시간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도서 2권 맞으신가요? 비해서 이제 책 읽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서점에서 일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런 걸 느끼시는 편이세요? 네. 스마트폰이나 이북의 영향으로 종이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서점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가을은 여유로운 날씨나 책 읽기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에세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책 읽는 분들 보기 힘든데 독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년에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좋아. 내가 80이 넘었는데 한 달에 한 2권은 책을 보고 수시로 그냥 시간 남은 책 보고 또 좋아. 심리학책 한 권 읽고 있는데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깨달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서점에 와서 마음에 드는 책 발견하면은 사가지고 학교나 틈틈이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책으로 빼곡히 차있는 책장을 바라보며 어떤 책을 읽어볼까 고민해 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이라도 책 읽는 여유를 찾고 싶으시다면 오늘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아유, 우리 이윤지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리포터 컷을 들으면서 이 80 넘으신 분이 이 책을 2권 정도 읽으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정말 이 책이라는 거 나이 들수록 더 읽어야 하는 건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LPG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죠. 에비앙 챔피언십 1라운드. 이미양 선수가 공동 선두에 올랐네요. 공동 선수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오늘 새벽에 에비앙 챔피언십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미양 선수 5언더파로 미국의 이 렉시 톰슨하고 공동 선두에 올라왔고요. 이 지은이 선수가 한타 차입니다. 이 4언더파로 공동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관심사는 박인비 선수인데요. 이 박인비 선수가 우승하게 되면은 이 슈퍼 그랜드 슬램을 완성하게 되는데 오늘 1라운드에서는 1오버파로 이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체조 얘기도 좀 해야죠. 손현재 선수 말이에요. 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네요. 예? 예, 오늘 새벽에 이 손현재 선수 이 세계 선수권 대회 리본 종목 결선에 출전했는데 18.083점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곤봉 결선에서는 8위에 그쳤고요. 하지만 이 개인종합 결선에 5위로 진출해서 내일 새벽에 열리는 개인종합 결선에서는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 개인종합 결선 15위 안에 들게 되면 내년에 열리는 리우올림픽 출전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5등도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게 우리나라는 하도 그냥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을 평생 했잖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무슨 성과 그렇게 매달리는 게 많은데 메달 못 따면 어떻습니까? 5등이면 잘한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종합격투기 UFC 여기 벤 핸더슨 선수가 우리나라 어머니, 한국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밝혀서 감동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제 11월에 이 UFC가 종합격투기입니다. 이 종합격투기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왜 케이블에서 가끔 중계되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대회인데 이 벤 핸더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한국계 어머니를 뒀거든요.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인 파이터들이 열정을 가지고 UFC에서 싸우는데 한국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한국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가슴 짠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벤 핸더슨 선수의 어머니가 이 주한미군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약물 중독자가 돼가지고 결국 남편하고 이혼했거든요. 그 뒤로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하면서 이 두 아들을 키워낸 겁니다. 근데 2012년에 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 어머니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혼자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자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핸더슨 선수가 이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상대 선수를 쓰러뜨려야 되는 직업인데 예의 있게 상대 선수를 대하려고 한다. 이게 다 어머니의 교육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뭐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머니들한테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특히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정도로 많은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사실 굉장히 자기를 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다른 나라 어머니들보다도 더 애틋한 감정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정도 먹고 살고 이 정도의 위치를 누리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네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버지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유 우리나라에도 진짜 훌륭한 아버님들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어제 또 홈런 쳤는데 말로 없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렸습니다. 어제 신시내티전에서 데뷔 후 첫 말로 홈런을 터뜨렸거든요. 이 두 경기 연속 홈런이자 시즌 15호 홈런인데 이 강정호 선수가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올해 목표는 홈런 15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어제 홈런이 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홈런이었고요. 시즌 타율은 2할 8푼 7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두 경기 연속 홈런 치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얘기도 해봐야죠. 넥센하고 롯데 이 승리를 거뒀네요. 왜 넥센하고 롯데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후반기 들어서 잘 나가는 팀이 넥센하고 롯데인데 이 두 팀이 지금 이 폭풍의 눈에 있습니다. 넥센은 4위권 판도의 변수이고요. 롯데는 관심 모으고 있는 5위권 판도의 변수입니다. 어제 넥센이 NC를 5대4로 이기고 3연승 달렸는데 이 어제 경기 전까지 넥센이 NC의 1승 10패였었거든요. NC만 만나면 꼬리를 내리던 이 넥센이 모처럼 이 NC를 꺾고서 2위 NC를 한 경기 반 차로 이 추격을 했고요. 롯데도 선두 삼성이 4대3 역전승 거두고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아가 두산을 이기고 6위로 올라섰는데 5위 롯데하고는 반 경기 탑니다. 이 가을 야구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이 5위까지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롯데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 모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럽잖아요. 롯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로야구에서 롯데의 반전이 굉장히 좀 의외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주 2588.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긴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예, 지금 8시 32분 37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꾸준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강일 나들목 앞 강동대교 연결램프 4차로에는 적재물 유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남 방면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간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와 여파 때문에 방화대교까지 정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의 상근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한남대교 지나 청담까지도 아직은 서행입니다. 남부순환로 수서 방면 낙성대역에서 사당 고가차도 구간에서도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 여파 때문에 이 부근 밀리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아직은 노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서부간선도로도 안양 가는 길,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는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아이들 학교 끝나면 학원 달려간 거 바쁜 아이들 많습니다. 근데요, 진짜 가슴 아픈 게 이 학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품어줄 곳은 지역의 작은 공부방인데요. 전국에 한 4천여 곳 있다고 하죠.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근근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14년간 이 가난한 아이들의 선생님이 돼주시는 분, 바로 이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까 합니다. 서울시 구로 파랑새 나눔터 공부방에 성태숙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복지상 대상 받으셨어요? 예? 네네. 축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14년 하셨어요? 14년? 아, 네, 뭐 횟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 참 엄청난, 아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조금은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야학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노동야학. 네. 제가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참 훌륭하십니다. 이 파랑새 나눔터 공부방, 그죠? 여기 지금 네네. 어린아이들이, 우리 애들이 몇 명 정도 다니고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30명 정도 다니고 있고요. 30명. 야. 네네네. 예. 앞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 이제 공부방이라고도 하고 지금 법적인 명칭은 지역아동센터예요. 근데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저처럼 이렇게 10년이 넘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이 그래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제가 지금 너무 그래서 황망한 마음이 당연히 제가 너무 죄송한. 아니요,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사실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이번에 좀 늦게나마 받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아니, 당연한 겸손이시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30명 정도. 30명 정도요. 별 말씀. 30명 정도 오면은 여기 오는 우리 아이들은 대충 그러니까 조금 이 가정 형편이 아주 안 좋은 아이들이죠. 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뭐 병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실 이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만한 여건들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최근에는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나 아니면 뭐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일지라도 그렇게 아주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동들을 학교가 끝나거나 또는 방학 중에 어디 이렇게 마음 놓고 맡기실 만한 곳들이 없으시니까 예. 정말 그런 곳들이 있었으면 하고 아주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애들이 보통 몇 시쯤 와요? 저희가 뭐 방학 동안에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오고요. 방학 중에는 부모님들이 출근하실 때 아이들이 오는데 초등학생들이라 조금 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한 10시가 되면 벌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몇 시까지 보통 있습니까? 저는 10시까지 있고, 왜냐면 이제 늦게까지 조금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있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한 8시 경에는 이제 센터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자는 애들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여기는 잘 않아요?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긴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저희를 집에 데려가서 뭐 재워주거나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자기는 그런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기 학생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아이들하고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캠프 중이라. 제주도요? 제주도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어제 아이들이 다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고요. 네, 마지막 지금 가는 여름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저희가
네, 평일에는 뭐 전래놀이라든지 뭐 특기작성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숙제는 또 저희가 당연히 봐줘야 하는 거고요. 학습이라든지 뭐 과학 실험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과학 실험 이런 것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소화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죠? 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55만 6천 원 정도가 돼요. 55만 6천 원이 1인당이죠? 550만 6 죄송합니다. 예. 500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1년 연간. 예, 556만 8천 원. 제가 오늘 라디오 방송을 괜찮아요. 떨면서 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556만 8천 원이 1년간 지원하는 액수죠? 아니요. 월간이요. 월간 지원되는데 그 이제 비용을 받으면 저희가 그 안에서 15% 그러니까 대략 90만 원 정도 이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비로 그 무조건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교사 3명의 인건비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돈에서 해결을 해야 해서 사실은 그 550만 원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돈으로 그 교사 3인의 인건비를 하고 사무 운영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전체 지원을 하려면 빠듯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설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같이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간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일 수 있는 돈이 83만 5,200원 꼴이 되는 거고 이것이 30명 지금 다닌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우리 아동 한 명당 27,840원 꼴에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죠? 그럼 한 달에 2만 7천 원 정도의 돈 가지고 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이제 그 저소득 가정하고 그 중산층 이상 가정에서 사교육비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저소득층의 가정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그런 가정의 아동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뭐 10배, 20배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저희가 당장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 이 아이들이 이 저출산 시대에 모두가 그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그 미래의 시민들인데 정말로 저희가 역량 있게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가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층은 어느 사회든 존재합니다. 그런데 계층이 계급화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층 간의 사다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계급화의 고착화 현상을 막아보자라는 얘기 때문에 사다리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사다리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부터 이 사다리에 올라가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이제 제주도 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친구들하고 몇 명이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6학년 남학생이 자기는 지금 평생의 바다를 2번째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다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가 높여주기 위해서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어제 그 옆에 있는 중학교 여학생은 자기는 3번째 보는데 뭐 한 번은 수학여행 때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그런 아동들이 정말로 다양한 것들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도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은 친구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근데 그 돈은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중앙정부 사업이어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그때 상을 받을 때 소감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제가 서울시 시장상을 대상을 받았는데 그 서울에서는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어쨌든 이 복지사업이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 지자체들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지자체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얼마 주라고 하는 규정안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영비 안에서 우선 알아서 15% 해라. 네, 15% 하고 최저임금은 넘겨. 네. 최저임금은 넘겨라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라서 게다가 뭐 시설비는 전혀 나오지도 않으니까 시설비 임대료가 안 되면 그건 그냥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또 털어서 운영비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국가가 정말로 그 박근혜 정부 들어오실 때 어쨌든 그 정부가 시작될 때 이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그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것들도 많이 확대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다 이런 수요들을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는 그런 곳하고는 좀 달리 아동이나 가정에게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또 이런 이제 복지적인 욕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초등 돌봄 교실이 좀 단순 보호 위주라면 저희는 이런 복지적인 요구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임무들을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는 곳인데 어쨌든 좀 그 종사자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운영자들은 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를 자기의 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다른 사회복지사들만이라도 좀 처우가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그러면 또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니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지금 몇 분 계시죠, 그러면? 저랑 이제 같이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2분이 더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예전에 왜 저희가 막 이렇게 좀 더 어려운 시기에는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 저도 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런 분이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런 얘기 잘 못한대요. 교대 들어가는 게 뭐 엄청 어려운 일이니. 근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자기도 크면 사회복지사 되고 싶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처럼 아이들 돌보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서 정말로 좀 이 처우를 좋게 해야 그래야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556만 8천 원 여기 안에서 아이들 식비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식비는 따로 나옵니까? 지원이 됩니다. 네. 4천 원이 따로 지원되고요. 1인당 4천 원이요? 네. 1인당 하루 4천 원이죠? 한 끼가 4천 원이고. 예. 네. 4천 원이고 이제 그것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고 체크를 해요. 뭐 급식카드로 체크를 하던 출석부에 체크를 하던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먹은 끼니수만큼 세어서 후에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4천 원이면 어떻게 아이들을 충분하게 먹일 수는 있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돌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좀 큰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 비용은 어림없는 비용이에요. 턱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작은 아이들이 있어야 얘네가 좀 덜 먹고 얘가 좀 더 많이 먹고 이럴 수 있는데 4천 원은 사실 되게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 급식 카드에 관련된 지금 연구조사가 안 그래도 진행 중이고 엊그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이 제일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고맙게도 나와서 저희도 사실 왜냐하면 그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영양도 중요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뭐 버텨왔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되돌아보면 지나온 세월이
정말 그 세월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나왔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그냥 아마 그게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하여튼 마치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내는 것처럼 아마 그런 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내년에는 예산안 보면 지역아동센터 생활비 10만 원 올려준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도 어쨌든 나라 형편이 다 어렵다고 하니 저희도 뭐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해도 괜찮지만 정말로 여기를 일터라고 생각하시고 사회복지사로서 꿈을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신 다른 종사자 선생님들만이라도 정말로 처우가 좀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60% 70%만이라도 좀 사회복지사들 자체가 지금 처우가 사회적으로 되게 열악하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마저도 미치지 못해서 정말로 뭐 사회복지계에 제가 이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막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그래서 근데 여기는 또 와보면 굉장히 행복한 곳이에요. 정말로 아이들이 자라고 저희들이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금방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금방 행복해하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 곁에 조금만 더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부가 힘을 써주시면 어떨까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근데요, 막장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잘났다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버텨왔고 앞으로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부심을 가지셔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힘드시지만 버텨주시기를 좀 간곡히 바라겠고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파랑새 나눔터 공부방의 성태숙 원장이었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에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가루가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올가을 르노 삼성 자동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러피언 디젤 한정 대수 특별 혜택. SM5 디젤, QM5 디젤, QM3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인하는 물론 50만 원 추가 혜택까지. 9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일부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해운대가 LCT 더샵에서 열립니다. 한 걸음에 만나는 백사장, 휴양 같은 일상, 원스톱 라이프까지 해운대 맨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마침내 나만의 바다에 산다. 해운대 LCT 더샵. 부산 783-0003 10월 오픈 예정.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 정도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과 같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면서 또 이 다가오고 있는 가을
좀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